네, 지금부터 3부 남북통합문화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통합문화포럼은 남북의 공통문화인 아리랑을 주제로 정했는데요. 분단 이후 남북에서의 아리랑의 변화와 그 배경을 살펴보고 남북 문화통합의 방향을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윤태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립통일교육원 이인정 교수님, 경인교대 배인교 교수님, 통일연구원 정은미 연구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2030 젊은 청년분들께서 패널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통합문화포럼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윤태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모여있는 이곳이 어딘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곳이 바로 남북통합문화센터입니다. 이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오늘 개관 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뒤돌아보면 참 안타까운 게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지난 1년이 그 끔찍한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곳을 만들어 놓고 많은 손님을 초대도 하지 못하고 또 여기서 좋은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래도 우리는 이곳의 특성과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는 한마디로 탈북민 여러분과 일반 주민들이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평화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 곳, 그런 꿈, 그런 이상들을 많이 펼쳐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합문화포럼을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1주년 기념일이기도 하고 어떤 주제의 토론, 포럼을 만드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공통 주제, 공통 문화 하다가 아리랑을 떠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랑마저 남과 북이 서로 달라지고 있다. 그런 안타까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리랑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해볼까 해요. 아리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남과 북의 아리랑이 이지가 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까, 그 얘기가 오늘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제가 특별하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함께하기 위해서 아주 귀한 분들을 6분을 모셨어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할게요. 먼저 경인교육대학교 한국공연예술연구소에서 북한 음악을 연구하고 계세요. 오늘 그리고 발제까지 준비하셔서 정말 며칠 밤을 새우셨어요. 우리 배인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배인규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같이 다? 부담 많이 느끼셨죠?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정미 박사님부터 소개해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정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저는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 하고 싶다라는 네. 마음으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북한 사회와 문화 그리고 평화통일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인정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네, 이제 아리랑으로 다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왔습니다. 그 꿈을 한번 같이 꿔볼까요? 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 패널 분들을 모셨고 또 우리 젊은 분들과도 함께 얘기를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이탈 청소년 지원 NGO 단체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대훈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 소감.
저는 짧게. 궁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궁금. 예, 평소에도 북한의 문화 예술 그리고 네. 아리랑에 대해서 보통 이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관심 있는 경우였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왔습니다. 그 궁금증을 마구 풀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남북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우리 강승아님 끝에 계시네요.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승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지금? 저는 오늘 많이 배워가려고 왔기 때문에 배우자는 마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워만 가시지 마시고 질문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분이 영화 전공이세요. 영화 연출 전공하시고 또 시나리오를 공부하시기 때문에 아리랑이 더 특별한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혜빈님,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빈입니다. 예, 저도 오늘 네네. 많이 배우고 아리랑에 대해서 또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세 분의 우리 젊은 영 패널들이 아주 각오가 남다릅니다. 세 분 전문가 패널 여러분들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네, 좋습니다. 이렇게 6분과 함께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1주년 특별히 준비한 시간을 꾸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오늘의 주제는 분단 이후 민족의 대표 민요 아리랑 변화를 통해서 본 남북 문화의 이질화와 통일에 대비한 문화 통합의 과제. 제가 이 제목을 작가분과 함께 뽑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 제목을 뽑아야 될까? 그러니까 계속 제 입에 맴도는 말이 아리랑 마저도라는 말이에요. 예. 좀 안타깝다는 마음이 있고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우리가 좀 여기서 해결점을 찾을까가 오늘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북한이 분단된 지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만큼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문화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유산이 무엇이 남아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남과 북이 함께 부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노래는 역시 아리랑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대표 민요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리랑조차도 아리랑마저도 분단 이후에 남북간 간에 많이 달라져 버렸고 더 달라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단 이후에 아리랑마저도 변해버린 상황, 이 무엇을 의미할까? 특히 제가 찾아보니까 아리랑이 2012년과 14년에 남북한이 각각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거든요. 따로따로 서로 등재를 했다. 예, 아리랑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할수록 답답함이 더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마음을 배인규 교수님 먼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도대체? 네. 이게 아리랑이 사실 우리 한민족의 문화 아이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리랑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어요. 그냥 아리랑 부르나 보다 하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거나 해외에 계신 한민족 분들한테 아리랑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렇게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을 네네. 아리랑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 이제 이 아리랑이 보통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에 네.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국문학계에서는 아랑 전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음악적으로 보면 대체로 19세기 말 경복궁 창건을 즈음으로 해서 네네네. 지금의 아리랑이 만들어졌다라고 그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네. 이것이 이제 그 서양 음악에 약간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으로 변한 것은 네, 1926년 이후의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배규 교수님이 오늘 가장 많은 부담을 듣고 계신데 부담을 조금 잠깐 덜어놓으시고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 패널분들한테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 좀 파격적으로 갈게요. 젊은 패널분들한테 아예 그냥 제가 먼저 마이크를 넘겨볼 거예요. 자, 좀 젊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니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분 세 분 저한테 말고 예 어느 분부터 예예 저부터 해도 될까요? 예, 한번 저는 가보죠. 개인적으로 평소에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 뭡니까? 아리랑의 위상이 북한에서 어떨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하면 김치를 뽑고 한국의 그렇죠. 대표적인 무술 하면 태권도를 뽑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뭐 전통 음악 하면 바로 이제 대부분 아리랑을 떠올리는데 그것처럼 아리랑은 이제 한국에서 어쩌면 문화의 상징 같은 존재인데 네네. 북한에서도 물론 아리랑이 되게 중요하고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노래겠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도대체 어떤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아리랑의 위상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아.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더 오, 얻고 야 싶은 질문 게 쏟아집니다. 좋습니다. 있는데요. 이 사회자 즐겁습니다. 좋아요. 네. 제가 북한의 첫 스마트폰의 이름이 아리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는 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네네. 북한에서의 아리랑의 위상이 대단하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정말로 그런지 좀 어. 그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두 분 질문만 맞죠? 또 또 있어. 비슷한 이제 아까 맥락인데 네, 같은 아리랑을 북한의 젊은이들은 알고 있을까? 이런 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자, 북한에서의 아리랑의 위상. 북한에 처음 나온 스마트폰 이름이 아리랑입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 대한 생각.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네. 먼저 비행규 교수님이 네. 열어주실까요? 네네. 네. 아리랑의 위상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경우. 네네. 북한에서 2010년 이후에 아리랑 민족이라는 말까지 만들었거든요. 아리랑 민족. 네. 네네네네. 김일성 민족, 아리랑 민족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보면 아리랑에 대한 그 의미, 가치 네네. 부여는 네. 남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네네.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고 우리는 옛날 민요 정도로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네네. 북한에서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답변. 또 우리 두 분 박사님들. 네. 예. 네. 사실 아리랑을 북한이 늘 강조했다기보다 어떤 계기들이 있을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다 북한에서는 이제 체제나 어떤 지도자와 연결지어서 그 아리랑이라는 용어나 표현이나 또는 어떤 음악을 사용을 할 때 조금씩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네네. 그렇다는 거는 역으로 이제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이 끊겼던 적은 없었을 것으로 또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네네. 이제 아리랑을 우리의 민족 유산으로 정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추세상으로도 그 아리랑을 통해서 남북이 이게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들의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2014년에 이제 네네.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음. 북한이 아리랑을 어떤 노래로 정의를 했냐 하면은 우리 민족의 그 애환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네. 그 또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노래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우리 한민족이 사실 그 지난 일제 강점기 이후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제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민족의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디아스포라를 이렇게 어떻게 묶어내는 하나로 묶어내는 그러니까 정체성을 담으면서도 묶어낼 수 있는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역할을 아직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앞으로도 예. 앞으로도 할 수 예.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말씀 또 긍정적인 기대 또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꿈까 살짝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젊은 영패널 여러분들 세 분의 전문가 분들의 말씀 자기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다 되진 않았죠. 예, 조금씩 더 풀어갈게요. 예,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 분 전문가 여러분들 긴장해 주세요. 네. 저는 책임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까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아리랑 그러면 나온규의 아리랑이란 영화가 떠오르거든요. 영화 또 연출 전문이시니까 그 궁금하기도 할 텐데 이 아리랑이 이 질문을 제가 지금 교수님 딱 쳐다보고 있는데 교수님께 아니면 교수님께 같이 잘 모르겠어요. 아리랑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아리랑이 영화 나온규가 직접 감독과 주연을 맡은 영화 아리랑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건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사전에 준비된 대본대로라면 제가 맞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적인 아까 그 배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익숙한 이런 선율의 아리랑은 네. 1926년, 27년 그 당시 때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게 1926년 그 당. 네, 그때 이제 선풍적인 이렇게 그 흥행을 일으켰던 영화가 방금 말씀하신 나은규의 아리랑인데 네네. 그때 이제 그걸 계기로 민요 아리랑도 다시 우리 민족들에게 널리 불리게 된 그 계기가 된 영화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 영화를 좀 소개를 간단히 해드려야 하나요? 아, 잘 모르는 사람이 워낙 오래된 그럼요. 거라서. 제 기억은 눈썹 짙은 잘생긴 남자가 이게 탁 나오는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유. 그게 맞긴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이게 이 영화가 무성 영화입니다. 무성 영화. 네네. 1926년에 촬영하기 시작해서 1927년부터 32년까지 이제 전국 방방곳곳에서 상영이 됐고 그 당시에 네. 이제 흥행 1위를 하던 네. 굉장히 핫한 영화인데 우리 지금으로 치면 천만 영화 같은 존재죠. 오. 예,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계기로 이제 민요 아리랑도 다시 이제 불리게 되고 하는데 내용을 이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네. 그 주인공 영진이라는 남자와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영희가 어느 마을에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 영진이 당시 이제 그 만세운동 순종의 그 서거로 이렇게 우리 민족의 그 저항운동 차원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만세운동에 가담을 하면서 이제 정신이 이제 이렇게 미치게 되면서 그렇죠. 예, 네. 그 정신줄을 예, 좀 놓았다는 얘기죠. 장인이 그렇죠? 된 네. 그런 소장농의 아들이었습니다. 아. 이제 친구 형구라는 사람이 이제 놀러 와요. 영진이네 집에 놀러 와서 이제 자기 친구가 이렇게 폐인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근데 이제 그 여동생 영희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아하. 그런데 이 영희는 당시 그 마을에 이제 악덕 지주인 오기오라는 사람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 잔치가 있는 날에 이 그 지주 오기오가 영진이가 보는 앞에서 여동생 영희를 이제 겁탈하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마침 그 친구 형구가 와가지고 그 오기오랑 이제 싸움을 하면서 이제 네네.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오빠인 영진이 아하. 낫으로 그 지주를 이렇게 베면서 이제 피가 이렇게 나는데 네. 그 피를 보면서 아. 이제 영진이 정신이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미 이제 영진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순사에 끌려가서 아리랑 고개를 넘는다라는 그런 그 스토리를 가진 영화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러니까 영화를 직접 보지 않아도 영화를 본 듯한 게. 근데 박사님, 네네. 아까 분명히 무성 영화라고 네네. 하셨어요. 무성이라는 건 영화가 화면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리랑이 어떻게 유성이 아닌데 됐고 이런 게 궁금해요. 변사와 뭐 이런 게 나오나요? 그렇죠. 변사가 있고 뭐 이렇게 음악을 즉석에서 막 연주하고 그거는 네. 우리 배 교수님 네네네네. 하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마이크를 배 교수님께. 무성 영화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영화입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변사라고 해서 그 상황과 대사를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그 시절에 있었으면 변사 해보고 싶어요. 뭐 어떤 그때요, 것이었다. 뭐 이러면 이렇게 하는 그 변사가 필요한데 변사는 보통 이 무대 오른쪽에 그 불을 켜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화면이 뒤에 있고 그렇죠. 예. 불을 켜고 변사가 앉아 네.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것은 이게 실시간으로 연주되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시간으로 연주가 된다? 네. 그 영화관에서 직접. 네. 오. 처음에 이 아리랑은 단성사에서 개봉이 됐는데요. 예예. 단성사의 그 당신 다 무성 영화이기 때문에 악단이 다 단성사 그 영화 소속 악단들이 있는 거예요. 소속 악단. 네, 그래서 단성사 영화사 소속 악단. 그렇죠. 단성사 영화 극장 소속 악단인 거죠. 오. 그런데 이제 악단들이 대부분 그 재즈 밴드 같은 그런 형태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바이올린, 뭐 기타, 그다음에 약간의 타악기 종류. 뭐,
아코디언까지 뭘 해서 그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지막에 영진이가 끌려갈 때 네. 거기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겠죠. 그것도 생음악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전에 히트를 치면서 전국적으로 이게 다 생음악으로 연주가 되는 거죠. 요즘 그냥 시체말로 라이브 공연이네. 그렇죠. 야, 그러면서 그것을 한번 딱 듣고 가락이 너무 쉽고 가사도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사람들이 네네. 그것을 따라 부르게 되면서 곡장에 나갈 때 바로 흥얼거리면서 나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소위 천만 영화 정도 되고 그렇죠. 해외도 네네. 그리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그 노래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두 분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당시 시절에 어떻게 아리랑의 영화가 우리 민족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때 라이브로 불려졌던 아리랑이 어떤 역할이었는지 영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유혜빈님이 자꾸 저한테 신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영화 연출이니까 마이크를 드릴까요? 네, 질문이 네, 있는데요. 좋아요. 네, 네. 남한에서는 이렇게 아리랑을 주제가로 쓴다든지 소재로 쓴다든지 하는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런 아리랑을 주제가로 쓴다던가 소재로 쓴다는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거 어느 분 답변해 주시겠어요? 두 분 합쳐서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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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스마트폰도 말씀 주시고 이제 좋아요. 하셨었거든요. 네, 네. 사실 그 아무 것에나 붙이지 않게끔 될 만큼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위상 자체는 사실 꽤 이제 높고 더 높아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그 남북이 연습 안 하고도 약속 안 하고도 저절로 썼던 게 이제 정전협정 조인식이라든지 이럴 때 포로 교환할 때도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각각 연주를 하고 이런 것들처럼 계속 이어서는 왔어요. 50년대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 그 이제 주체 사상이 강조되면서 70년대 가극 있잖아요. 피바다라든지 71, 72 거치면서 이제 피바다나 아니면 밀림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일부 사용은 해요. 또 80년대에는 이제 김정일 체제로의 이행하면서 형상화, 그래서 지도자 형상화에서 그 소설이 아리랑이에요. 그리고 또 그 뒤로 90년대에는 이제 동국권 붕괴를 했기 때문에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해서 뭐 아리랑 축전이라든지 이 아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유가 북한은 아무렇게나 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재외동포라든지 또 정통성을 강조하고 싶거나 그러니까 북한 쪽이 많이 또 갖고 있는 어떤 그 강점들을 부각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2002년 이후로는 이제 김일성을 기리면서 대집단 체조 예술 공연 아리랑이 10년이나 이어지면서 외국에서도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위상 자체가 지도자를 형상화할 때 나오는 그 정도의 의미들을 담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의 자신감이나 또 자립 뭐 주체 이런 걸 강조하고 싶거나 뭐 자동차 같은 것도 만들었다 그럴 때 아리랑자를 붙이거나 해서 좀 자신감의 표현이거나 정통성의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젊은 영패널 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리랑의 중요성은 남과 북 모두 다 특히 어떻게 보면 체제 유지 의미에서의 북에서 아리랑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홍규 영화를 얘기하면서 아리랑의 시초를 또 알게 됐고요. 이쯤 되면 교수님께서 그 정말 고민해서 준비하신 요게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듣고 나서 과연 그렇다면 아리랑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 아리랑이 왜 어쩔 수 없이 이지라가 남과 북이 되게 했는지 그런 배경도 좀 알고 거기서 이지라가 되는 것을 멈출 수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좀 서로 복구할 수 있는지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배인규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나서 본격적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음의 준비는 제가 대신 나가서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배인규 교수님 멋진 발제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예,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교수님 마이크 벗고 하세요. 네네. 제가 이쪽에 있을까요? 네네,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남과 북을 넘어서 한민족의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그림 다들 보셨죠?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때 입장 장면입니다. 한반도기가 걸려 있고요. 이때 아리랑이 같이 나왔어요. 근데 아리랑 노래는 안 나왔어요. 그냥 선율만 나왔어요. 기악만. 노래는 안 나오고요. 자, 그럼 지금 선율만 나왔고 노래는 안 나왔다.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선율만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네.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리랑 너마저. 제가 아까 몇 번 했는데 아리랑 너마저. 도대체 왜 아리랑 너마저인가? 우리는 아리랑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리랑 너마저라는 제목을 달았을까요, 제가?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조금만 불러볼까요, 아예? 아, 제가 좀 무리한가요? 제가 뭐 항상 진행자나 좀 욕심을 부리는데 노래는 조금 이따가 어떻게 제가 할까요? 말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희망도 많다 여기까지 많이 부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북한은 노래를 절가 형식이라는 그런 형식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꼭 3절이 필요합니다. 최소 3절이 필요해요. 오. 그리고 3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담아요. 여기 보시면 3절이 저기 저 산이 백두산이라지 동지 섰달에도 꽃만 핀다라는 가사를 새롭게 넣어놨습니다. 백두산이라지가 조금 눈에 띄네요. 네,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가사 때문에 이제 남쪽에서는 이 가사 부르면은 조금 애매한, 그리고 북쪽에서는 꼭 이 가사를 불러야 되는 그래서 아예 한반도기 입장할 때는 이제 선율만 들어. 그래서 선율만. 네. 그러면 도대체 아리랑이 무엇이길래? 이거 다 같이 한번 여쭤볼까요? 시작. 아리랑이 무엇이길래? 네. 자, 아리랑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이후에 현대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정말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로 넘어가기 전에 조선이라고 했던 나라였을 때 애국가가 당연히 없죠. 근대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해외로 이주를 많이 합니다. 간도 개척도 19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해외로 이주하신 조선인들의 그 고단한 삶 속에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불렀던 노래는 아리랑, 아라리, 아리랑 타령, 아리롱 타령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아리롱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아이롱도 있습니다. 오, 야, 네. 그런데 이때 불렀던 노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훈규 영화 이전에 나왔던 노래여서 강원도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대원군 시절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우리 지금 노래랑 조금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리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네네. 아리랑 아라리요 오오 아리랑 전혀 다르네. 내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영상들 찾아보면은 독일 포로로 잡혀간 프로이센 군, 러시아 군인으로 소속됐다가 독일 수용소에 계셨던 분들이 이 노래를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양화진에 그 안장된 헐버트 씨가 있어요. 허머 헐버트 씨. 네네. 그분이 아리랑 노래를 그 오선보로 체보를 하셨는데 그 노래가 제가 조금 아까 불렀던 아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리랑이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 나훈규의 영화 아리랑이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아리랑이 실제 라이브로 불리면서 엄청나게 히트를 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조선인의 한을 담아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노랫말에서 그냥 사람을 그리워하고 나 조선 사람이지, 우리 조선 아리랑이지 이랬던 그런 서사에서 아리랑의 서사로 넘어가게 돼요. 20년대 후반부터. 아리랑 그래 민족 일제한 거하고 우리 민족이 서로 이런 식으로 영역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가사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48년에 서로 분단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73년 동안 단절된 상태로 있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정치 체제도 가지고 있고 경제 구조도 다르고요. 정치 체제와 경제 구조가 다르니까 당연히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 문화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감수성도 변하게 됩니다. 네. 73년의 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남과 북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문화 감수성을 차곡차곡 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요, 기존의 민요들을 좀 많이 바꿔요. 우리는 전통 민요를 좀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그 원형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북한에서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 지금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옛날 노래라고 치부하는데 민요는 우리 삶 속에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요를 다 편곡을 합니다. 편곡을 하는데 막 그 합창으로도 편곡하고 그리고 노래 가사를 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맞게 다 바꿔요. 아이고. 특히 이 모란봉이나 양산도 이런 노래는 네. 평양의 아름다운 절경, 사회주의 평양의 아름다운 절경을 찬양하는 가사들로 채워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새로운 아리랑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중요한 순간순간에 아리랑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북한 같은 경우는 1990년대 후반에 선군 정치를 하면서 김정일이 이제 선군 정치의 시발점으로 이제 천령을 넘어서 뭔가를 했대요. 그래서 예, 천령과 관련된 소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천령과 관련된 아리랑. 그 다음에 이 간산봉에 울린 아리랑은 네. 그 김정일의 친모 김정수 그분이 이제 간산봉에서 아리랑을 불러서 그걸 신호로 삼아가지고 일본군을 이렇게 무찔렀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고요. 그 다음에 뭐 군민 아리랑, 강성부흥 아리랑, 통일 아리랑은 다 이제 김정일 시대에 만들어진 아리랑이고 네. 만복의 아리랑은 이제 네. 김정은 시대에 만들어진 아리랑입니다. 그렇군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노래들을 네. 실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뭐 제가 자료가 좀 없어서 좀 찾아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김정일이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맑고 곱고 우아하고 유순한 민족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목소리를 낼 때도 맑고 유순하게, 네, 네. 소리를 낼 때도 말을 할 때도 우아하게, 아하. 그 가사도 뭐 이렇게 곱게. 곱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이게 되죠. 막 이렇게 나쁜 말 하면 안 되고 그런 민족이라고 아하.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북한 노래 생각해 보시면 막 그 굉장히 하이톤으로 뭐 모란보네 네, 이렇게 네, 부르는 네, 그 네. 막 아주 그냥 높은 소리로 이렇게 내지르는 그런 노래 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왕감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톤으로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특히 민요 같은 경우는 네. 더 그걸 강조해요. 굉장히 곱고 유순하고 맑은 소리를 네. 하이톤에서 낼 수 있거든요. 두성을 꼭 써가지고. 그래서 북한의 민요는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을 이제 민성 창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분단 이전의 한민족의 노래가 이제 북한에서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가사에서는 정치적 노랫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정치적 노랫말이고 북한에서 봤을 때는 사회주의 조선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정치적 노랫말로 바뀌고 표현 방식은 우리가 민요 가수들이 쓰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 과거에 민요를 부르셨던 전문가들이 쓰지 않은 네. 새롭게 개발된 민성 창법으로 아이고. 부르도록 강요하게 되고 그것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하. 자,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제 제목을 아리랑과 동상이몽이라고 지어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궁금합니다. 네. 네. 우리는 아리랑 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족적 서름, 일제에 대한 한거, 막 안타까움, 뭐 보고 싶은 우리 가족, 뭐 이런 식의 그 사오사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김일성의 항일혁명으로 굳어져요. 우리 아까 가사 보셨죠? 백두산.
그렇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백두산 미령 비석이에요. 위대한 수령 백두산 미령 백두산이 북한의 항일혁명의 근거지였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네. 또한 사진 하나는요. 혁명의 성산 백두산 김정일이라고 하는 이제 걔네들 표현으로는 글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혁명의 혁명의 성산 성산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같은 노래를 부르지만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죠.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 것은 유네스코 등재에서도 나타납니다. 네. 네, 우리는 2012년에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라는 이름으로 등재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네. 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아리랑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아리랑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면 다 아리랑 민요라고 인지를 한 겁니다. 네. 그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같은 경우는 조선 민요 아리랑이라고 해서 2014년에 등재가 됐어요. 2012년에 우리가 등재한 걸 보고 네. 아마 이제 자극을 받아서 2014년에 북한에서 등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남북에 이제 이렇게 달라졌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합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물리적인 통합은 참 뭐 말로는 쉬울 수 있지만 사실 사람들 사이의 감성의 통합, 이런 감수성의 통합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이 살아도 마음이 안 맞으면 맨날 티격태격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우리 먼저 북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그동안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북한의 경제 성장세가 굉장히 빨라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200배 수준으로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북한을 압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 노래 이거 끌려가는 거 아니야? 북한 책 이거 보면 무서운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과거에는 그걸 보고 홀릴 수 있지만 지금은 홀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공개된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우습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북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좀 가지지 않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남북한의 아리랑뿐만 아니라 노래, 더 나아가서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틀려가 아니라 다르다. 달라. 틀린 거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은 인정해요. 같이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문화를 좀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감성의 통합으로 나아가지 않는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런 감성의 통합 과정으로 갈 수 있고 뭐 한 예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하도 북한 동영상을 많이 보고 했더니 이제는 친근하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이가, 익숙해지고 친근하다, 뭐 낯설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사실 콘텐츠를 놓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보다는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이상 동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리랑부터 다시라는 아. 제목을 넣었는데요. 유네스코에 이제 독자적으로 등재가 돼 있는데 이제 공동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요. 2019년에 씨름이 남북한 공동 등재로 들어간 콘텐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랑을 다시 공동 등재하도록 좀 제안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서 네. 분단 이전에 민족적인 정체성 그리고 민족의 공유했던 문화를 좀 알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남북을 넘어서
코리안의 노래로 제중 조선인이던 제중 조선족이던 제일 조선인이던 해 미주의 한인들이건 이렇게 모두 다 코리안어로 묶을 수 있는 그 컨텐츠로 아리랑이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카메라 감독님 저희 잠깐만 일어날게요. 예,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정말. 들어오세요. 네, 갑자기 예고 없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내용에 대한 찬사를 앉아서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배인교 교수님께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는 흔적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리랑 마저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는 아리랑 너마저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서 남과 북의 아리랑이 점점 더 간극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현실을 봤고요. 안타까웠다가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아리랑부터 다시란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까 말씀하셨던 북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문화를 서로 수용하고 결국은 감성의 통합으로 가자. 그 해결책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전문가께서 발표를 하셨으니까 전문가분들이 또 소감 한 말씀 안 하실 수 없어요. 어느 분부터? 제가 네네. 먼저 할까요? 예. 네, 배 교수님의 이렇게 발제를 들어보니까 우리 한민족의 분단 역사만큼이나 이 아리랑도 참 우리 민족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사실 분단과 단절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 만났을 때 좀 어색해지는데 그래도 이 어색함을 좀 메꾸고 다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데는 이 아리랑만한 게 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아리랑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정말 아리랑부터 다시 그 슬로건이 굵고 짧고 심금을 정말요? 울립니다. 그래서 앞에 단어만 바꾸면 씨름부터 다시 뭐 이렇게 해서 움직였듯이 윷놀이부터 다시 김장부터 다시 태권도도 남북의 ITF 그다음에 WTF 갈라져 있는 것처럼 태권도부터 다시 해서 앞에 붙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지를 찾아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 유네스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일단 다양성도 있지만 현재성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앞서 질문 주셨던 부분 중에서도 젊은 세대들 북한에서 젊은 세대들도 아리랑 알고 부르고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모르진 않지만 우리가 부르는 것보다도 때로는 북한에서도 더 열심히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생긴다면 그런 게 부끄럽지 않게 현재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부르고 있어야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그 자격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남북이 교류하면서 그 접촉이 곧 이게 만남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처럼 우리 홀로 아리랑 독도는 우리 땅을 같이 힘을 합해서 북한에서도 독도 우표 나오고 하듯이 그 독도는 조선의 섬 독도 이런 것들 나오듯이 그래서 홀로 아리랑 공연을 들으면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또 홀로 아리랑 배워서 부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의 아리랑도 북한에서 젊은 세대들은 다른 음악보다 이렇게 또 정서에 오히려 맞기도 하대요. 반박자 한 템포 늦고 호흡이 느린 듯 하면서 심금을 울리는 음악들이 젊은 세대 또 다음 세대에도 의미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북의 젊은 세대에게도 아리랑을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젊은 세대 세 분이 계시니까 자 질문 권한을 젊은 세대에게. 역시.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빛이 저한테 계속 뭐 질문을 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쳐다보겠습니다. 제가 뒤통수가 뜨거웠어요. 자 말씀하세요. 아리랑 너마저라고 제목이 붙을 정도로 사실 아리랑을 포함해서 남북의 문화 이지라가 좀 심각한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이지라를 해소를 해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어찌 보면 해외 사례들도 참고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해외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데 분단을 겪은 이제 해외
나라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독일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는 문화 이질화가 발생을 했는지 혹은 그런 네.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 질문이 날카로운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네, 배 교수님. 네네. 네. 아니면 네네네. 근데 뭐 해외 사례를 뭐 잘 아는 건 없는데 뭐 만약 가령 독일 같은 경우는 네네. 저희하고 분단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렇죠. 예, 네, 왜 네. 그러냐면은 동독 주민이나 서독 주민들이 뭐 라디오를 듣는다던가 TV를 시청한다던가 서로 고향을 방문하거나 이런 게 다 허용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처럼 완전히 이렇게 단절된 그런 분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네. 그 문화적 이질성이 우리만큼 크진 않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도 정치 체제가 다르니까 어떤 문화의 양식들이 점점 좀 달라지기는 마이크를 좀 이렇게. 예, 달라지기는 했지만 네. 우리만큼 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일찍 이제 통일이 되면서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섞이고 이렇게 침투하면서 그런 네. 문화적 이질감이 이제 서서히 이제 해소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우리랑 바로 똑같다라고 보기는 좀 예. 그 말씀을 듣고 어려워. 나니까 우리가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예. 그 정도로 답변 되겠습니까? 예, 충분했습니다. 예. 또 어, 좋아요. 네. 아까 독일 얘기 나와가지고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네. 맨 처음에 이제 발제하셨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 장면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그 당시에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럼요. 뉴스를 보면서도 왜 가사가 나오지 않는지 선율만 흐르고 사람들이 입모양으로 따라 부르는 거는 나오는데 가사가 나오지 않는 게 이게 의아해서 찾아봤었어요. 진짜예요? 네, 근데 이제 뛰어난 젊은이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봤는데. 네. 네, 이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1964년도에 도쿄 올림픽을 했을 때 그때 네. 남북 단일팀이 출전을 하게 돼서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이제 남북 단일팀이 입장을 할 때 어. 아리랑이 흘러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IOC에서는 이게 남한과 북한의 국가가 다르다 보니까 동독과 서독이 예전에 단일팀으로 출전을 했을 때의 사례처럼 국가를 25초 나눠서 따로 틀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오. 이제 남북에서 그걸 아니라. 거부하고 아리랑을 틀겠다고 해서 그때 최초로 이제 아리랑이 흘러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프롬에 참가해서 전문가분들을 제가 뵙게 됐으니까 그때 네. 아리랑이 어떤 아리랑이었는지 여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걸로는 아리랑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이제 뭐 사투리가 섞였다든지 아니면 지방의 특색이 너무 들어가서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랑을 틀 수 없었던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그런데,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게 돼서였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네. 그러면은 저희는 뭐 어떻게 통일된 아리랑을 부를 수 없는 건지 뭐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런 자리에서 어떤 아리랑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뭐 국제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출전했을 때는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는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 이거 본인이 어렸을 때 찾았던 그 궁금증을 스스로 찾아보다가 이렇게 가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뒤에 더 어려운 질문이 나왔는데 이거 너무 어느 분 답변 이거 좋은 기회를 얻어서 질문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예예. 그러니까 자 일단 질문 하나 더 받고 네. 나서 질문 지금 박사님께서 질문 아예 다 받고 한 방에 가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볼까요? 네네.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아까 이 발제하신 거를 보면서 결국에는 그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네. 물론 가사가 다르더라도 선율만 나와도 저희가 그 마음속으로 공감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율이 비슷한 또 다른 콘텐츠, 또 다른 노래가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금 어려운 질문 2개 나왔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조금씩 그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동요나 그 오래됐던 계몽기 가요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분단 전에 불렸던 노래들은 처음에는 북한이 낡은 것으로 생각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내외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90년대 이후에는 복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의 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어린이들이 우리 나이 살던 고향은 그 똑같은 걸 열심히 부르고 있는 장면들 이렇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공연 왔을 때도 그 노래 우리가 알만한 노래들을 부르기도 했던 그런 사례들을 북한도 뭐가 공유되는지를 아는 거고 고향에 본 봉선화, 황성예터라든지 뭐 노들강변, 홍도야 울지 마라 뭐 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그 시절에 있었던 음악들은 북한이 복원을 해놓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되고 있는 게 많아서 아리랑부터 시작을 하지만 네.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급적 또 이제 교육자로서 긍정적 측면들도 찾아보자 하는 노력들을 이제 하는 습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동서독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일단 전쟁을 치렀는데 아주 넓은 각도에서 좋은 쪽으로 살펴보다가 느낀 건 뭐냐면 네. 원했던 바는 아니나 전쟁을 통해 전 세계에 아리랑이 참 선율이 쉽고 잘 외워지는 그런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휘파람 듣고도 외워서 체보했는데 아리랑 발음을 잘못 들어 아디동이라고 이게 재즈 곡 만들고 하듯이 그래서 그 곡 자체가 경쟁력이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그냥 우리끼리만 부르고 있었을 게 아니라 위기조차도 그것이 아리랑이 다양하게 전 세계에 퍼져서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강점도 또 있었다라고 찾는다면 장점들도 있다. 그리고 남북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까 젊은 세대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현재화된 부분들이 음색으로 가미되거나 아니면 서구적인 부분들이 가미되면서 퍼져나가거나 이어져 온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역으로 생존력을 훨씬 더 높이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어서 저는 오히려 이제 다양성 부분을 어떻게 보면 문화 다양성 선언에서 유네스코에서 하고 있는 게 그 권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호받아야 될 권리다. 그리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남북의 다양한 그 아리랑들을 모두 많이 배워서 이해해보고 우리의 이해 폭을 2배, 3배 넓혀 나갈 수 있는 기회로도 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됐어요? 와, 어떻게 두 분의 그 어려운 질문을 싹 묶어서 뭐 제가 어떤 전문 용어를 쓰려고 하다 참았어요. 아시죠 이거 네 참았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의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일단 막연한 두려움은 일단 북한에 대한 두려움은 없애자. 그 다음에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자까지는 왔어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더 가까워질까 그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아리랑에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요. 아리랑을 포함해서 어떤 매개체로 남과 북이 더 가까운 문화적인 그러니까 이질감을 줄이고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생각들 있으세요? 자, 아리랑을 포함해도 되고 또 다른 매개체가 없을까? 이렇게 이질화되고 있는데 이걸 좀 반창고를 붙이듯이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네. 저는 그 씨름이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씨름. 네, 오, 씨름이 씨름. 이제 2018년에 남북 공동으로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는데 네. 저는 뭐 등재 성공했냐 안 했냐 이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같이 등재를 하려면 만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차이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제 등재라는 이 공동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쪽은 어떤 쪽은 양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쪽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네. 이제 이런 과정들의 결실로 이제 이런 문화재가 무형문화재가 이제 그 등재가 되는 건데 이 과정 자체가 저는 하나의 문화적 통합이면서 이게 통일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통일이 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통일이 되려고 하면은 얼마나 수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차이를 알고 서로의 이해를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러면 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실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합의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저는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정말 예. 좋은 말씀이에요. 남과 북이 씨름대를 한번 여는 것도
예.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도 이제 우리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이제 좋은 의견입니다. 네. 네, 또. 네. 이제 씨름 나왔으니 태권도 받아서 그래서 북한의 태권도 선수단이 네. 시범 공연하러 왔었을 때 2014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연도는 조금 이렇게 확인해야 되지만요. 네네. 원래 무주 전북 무주에서 태권도 대회가 이제, 있었죠. 예, 있었을 네, 세계 때 대회. 네. 그걸 시범 공연 해주러 초청해서 온 거예요. 근데 예. 그 전에 국기원에서 공연을 이제 먼저 했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봤는데 네네. 너무나 재미있어서 사실 주변에 사람들 볼 때마다 북한 태권도 공연 볼 기회 있으면 가족들 데리고 가서 보면 굉장히 생각하는 바가 많고 재미있었어요. 네. 근데 남북 합동 공연을 할 때가 특히 멋있었는데 북한은 체구가 다 크고 머리를 빡빡 깎고 군인이거든요. 맞아요. 전투 태권도, 네. UFC 비슷하게 발도 손도 같이 쓰는 이런 쪽이고 전투 태권도.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태권도는 이제 약간 스포츠성이나 예술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공인은 우리가 받았지만 북한은 또 뿌리가 자기들이다. 즉 분단만 안 됐었다면 뿌리가 같은데도 분단돼서 약간 달라져 있어서 우린 WTF, 북한은 ITF로 달라진 이 모습이 네. 남북 분단의 이제 과정과 현실을 사실 압축적으로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남북이 반반 선수단이 모여서 합동 공연을 음악 똑같이 틀어놓고 하게 되면 북한은 음악 절대 안 틀고 슉슉하면서 입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음악 이것은 틀고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아니 네네. 입니다. 예, 압니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면 슉슉하면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따라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네. 공중돌기하고 거의 이렇게 날라차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체구가 날씬하고 가볍고 염색도 하고 좀 예쁘장하고 그래서 남북이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데 같은 음악으로 이쪽에서는 소리 지르면서 하면 이쪽에서는 뱅뱅 돌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그 장면 자체가 예술적이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건 안 좋건 이게 해외에 합동 공연으로 유럽, 러시아 등을 많이 다녔고 즉 북한 입장에서 응하기가 용이한 측면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죠.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측면, 또 남북의 뿌리가 같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오히려 이제 또 수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또 건강도 해주고 국방 체육으로서 그렇죠. 손해 날 게 없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 종합되어 있어서 스포츠 남북 교류, 특별히 태권도 교류는 그 경색이 됐었을 때도 러시아나 유럽에서 공연들을 꽤 오래 지속을 했었던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2018년 그 공연하는 걸 2018년에 보고 나서 이제 2019년에는 특별한 상황이 없었을 때도 그때도 러시아, 유럽에서 남북 합동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계속 찾아 나가는 거는 교류를 이어나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씨름하고 태권도 생각을 왜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생각. 저만 노력이 부족했나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배인규 교수님 말씀처럼 아리랑 너마저가 됐듯이 씨름 너마저, 태권도 너마저가 되기 전에 빨리 씨름, 태권도, 아리랑 모두 다 다시라는 말로 우리 함께라는 말로 뒤에 단어가 좀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젊은 분들의 또 생각 혹시 있으세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구나. 네, 좋아요. 네.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러면 음악 아리랑이랑 스포츠 나왔으니까 혹시 미술에는 또 미술까지 어떤 가교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미술에 대한 답변을 하실 전문가가 계신가요? 여기 잠깐 조금만. 네네네네 교수님. 네네. 미술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조선화라고 하는 조선화. 장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로 치면은 사실 우리는 그걸 동양화라고 부르는데 동양학과에서 한국화를 하잖아요. 근데 네. 북한에서는 그걸 조선화라고 했고 최근에는 조선국화라는 이름으로 그 콘텐츠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그림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서양식을 쓰더라도 네. 안에 있는 그런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수묵화나 채색화를 했던 것처럼 그거를 좀 따라서 하는 그런 걸 강조를 했었죠. 그렇군요. 미술 쪽에서는 조선화가 한국화하고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전 처음 들었거든요.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밤새 하고 싶은데 또 사회자는 시간 조절을 좀 해야 돼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처음 이 포럼을 시작하면서 아리랑 마저도라는 말을 했고
배인규 교수님의 발표 내용 안에 아리랑 너마저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아리랑부터 다시라는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아리랑부터 다시라는 마음 갖고 이 얘기를 좀 이제 하면서 매짐을 할까 합니다. 통일이 돼야죠.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아리랑을 불러야 할까요? 지금 교수님의 발표나 이런 걸 듣고 나니까 더 갈 길이 멀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아리랑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가사 공부를 해야죠. 가사. 가사 공부를 하고 예. 새로운 미래를 그러니까 그 미래가 위해서. 현실이 되겠지만 그 현실을 반영하는 가사를 담아서 희망의 아리랑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함께. 생각입니다. 네. 남과 북이 함께. 네. 저는 그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재외 국민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한 750만에서 800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남한에 와 계시는 탈북 주민 여러분들이 3만 명이 넘은 거로 알고 있어요. 보세요. 얼추 해도 벌써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그 모든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아리랑부터 다시라는 그런 그 제목 하에 아리랑을 함께 온 민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사를 공모한다거나 해서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리랑을 그때 부른다는 마음으로 제가 선창할게요. 지금 사회자가 좀 약간 이럴 때는 무식해야 돼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비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일단 자체 박수. 여기까지는 갔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뒤로 넘어갈수록 백두산원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민성창법이 나오고 이런 게 문제인데 빨리 아리랑부터 다시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불렀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나만 뜨거운가? 뜨겁죠. 이 아리랑이 주는 이 힘이, 이 정서가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빨리 우리가 남과 북이 가까워져서 이 아리랑을 함께 정말 같은 가사로 부를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매짐을 좀 할게요. 오늘 어떻게 보면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1주년 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남북통합문화센터를 만든 그 의미를 더욱더 더 크게 증폭하는 의미에서 아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봤고 씨름도 나왔고 태권도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소감이 어떠신지. 젊은 분들이 우선이니까 괜찮죠? 자, 젊은 패널부터. 자, 오늘 가장 준비를 많이 한. 네. 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기서 얻게 돼가지고 너무 네. 감사하고 네. 여기서 배운 것을 씨앗 삼아서 네. 후에 이제 좀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박수, 큰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또. 저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북한과 합작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꼭 먼 훗날 남북한 합작 영화를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기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꼭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네, 오늘 되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많은 것을 배우는데 오히려 그만큼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궁금증을 더 풀어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이제 1주년을 맞았는데 1주년 동안 되게 많은 일을 해주었지만 남북 간의 문화 통합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그 역할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목소리가 좋은데. 저보다 좋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나빠요. 농담이에요. 자, 교수님. 네. 네, 오늘 또 이게 젊은 패널들과 같이 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항상 이런 자리에 가면 저보다
한 10살 이상 되는 그런 분들과 그때는 젊은 피였다는 예, 그때 그랬는데 이제 또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제가 또 그런 자리에 있어서 조금 저 역시 이런 이제 문화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젊은 그 세대와 더 많이 교류를 하고 대화할 수 있는 네.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지시는 거예요. 네. 괜찮죠? 알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또 초청을 해주셔서 저도 아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의미 있는 날에 의미 있는 주제로 발제까지 듣고 또 이제 멋진 진행과 함께 특히 이렇게 저희가 영패널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송곳 같고 그다음에 재미있고 많은 생각이 담겨 있는 질문을 듣게 돼서 질문 들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기는 정말 오랜만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 하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감이다. 큰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가장 많은 준비를 하시고 고생하셨던 우리 배인기 교수님.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1주년 행사에 제가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얘기할 수 있어서 행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달라지면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같은 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인규 교수님께 더 큰 뜨거운 박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코로나 시국에 개관을 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를 1년째 이렇게 겪어가고 있습니다. 전 그래요.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잖아요,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 개관을 하고 1년을 잘 이끌어온 만큼 조만간 우리 백신이 다 복돼서 좋아지면 정말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그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그 꽃이 남과 북의 문화가 더 가깝게 이질감을 없애고 또 탈북 주민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더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멋진 불꽃으로 승화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서 오늘 포럼이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포럼에서 분단 이후 민족의 대표 민요지요 아리랑의 변화를 통해서 본 남북 문화의 이질화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 문화 통일의 과제, 문화 통합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분단 이후에 역시 아리랑 너마저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아리랑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 의미가 얼마만큼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시간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통일 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위한 통합 문화의 중요성,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정해진 시간 5시가 거의 다 됐는데 아마도 이 생방송을 못 보신 분들 괜찮아요. 다 녹화해 놨거든요. 그리고 남북통합문화센터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어요. 아셨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남북통합문화센터 특히 또 이 통합문화포럼은 다양한 남북 통합 문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들으시면 눈이 번쩍 귀가 쫑긋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많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어려우니까 우리 교수님들, 박사님들, 우리 젊은 영패널들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돕겠다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쫙. 고맙습니다. 자, 저희 남북통합문화포럼, 통합문화포럼은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자주 만나시려면 아시죠? 구독 어떻게 하더라? 손 표시를 제가 이게 잘못해요.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이런 거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지고 또 의미 있고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의 윤태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유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